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입니다. 그 어색한 미용 수술을 시리즈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어색한 눈의 원인과 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미용 수술의 대표적인 이마, 애교살, 코, 입술, 볼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오늘은 눈의 미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인의 눈과 서양인의 눈의 차이입니다. 서양인의 눈이 쌍꺼풀이 있어서 크지만 이런 식의 쌍꺼풀을 만드는 거를 이런 동양인에서 시도할 경우에 어색한 눈이 나오게 됩니다. 동양인에서 쌍꺼풀 수술은 이런 서양인의 눈과 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눈에서 애교살, 대표적으로 어색하게 되는 애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녹이고 다시 놓거나 녹이기만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어색한 눈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일본에서 일부 시행되는 과도한 뒤트임, 밑트임의 수술을 한국 일부 의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수술이 시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연스러운 눈이 기존에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비해서 여러 부자연스러운 눈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과도한 수술이 됐을 때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트임, 밑트임, 뒤트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앞트임 사례 중에 이런 식으로 앞쪽에 흉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색한 앞트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요 앞트임의 개념은 여기 남는 피부를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없애주는 개념의 수술들을 흉 없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흉과 함께 이 어색한 눈꼬리 이 모양을 만드는 이유는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또 흉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술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뒷트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흉의 문제나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나 효과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도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부 해결한 사진입니다. 특히 이런 젊었을 때 이런 식의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 수술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젊었을 때 미리 과도하게 수술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쌍꺼풀의 두께가 좀 더 두꺼우면 시원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술이 된 이후에 과도한 쌍꺼풀 수술을 좀 더 하게 되면 어색해지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여기까지 시행했던 분이 다른 병원에서 눈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 두께를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쌍꺼풀은 두꺼워졌지만 눈은 더 답답해 보여서 제가 또 다시 수술해 준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쌍꺼풀의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눈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두꺼우면서 눈이 시원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다시 재수술로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시에 이런 눈 위가 꺼지는 이런 원인 중에
과도하게 쌍꺼풀 수술 시 지방을 제거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많이 꺼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 이식만 할 건지 간단하게 필러로, 지방 이식은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현재는 발전된 필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건지, 아니면 절개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지방을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안으로 끌고 올 건지, 아니면 눈 뜨는 힘을 정상화 시킬 건지, 아니면 이를 조합해서 수술할지는 환자분의 수술 전의 상황에 따라서 정밀히 판단을 해서 상담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케이스들도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수술 시야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선법을 동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보다 좋아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좋아질지 덜 좋아질지는 수술자의 기술력과 물론 비례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수술 안에 손상 정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술 시 눈썹이 올라간 경우에 기다려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도한 수술이 됐을 때 재수술로 개선시킨 모습입니다. 요거는 눈썹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눈이 작은 경우에 눈썹을 올린 겁니다. 눈썹을 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쪽 눈썹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눈썹 이렇게 처져서 생기는 경우에 주름 시술로 눈이 작아지는 경우에 많이 시행합니다. 젊은 분의 경우 이렇게 눈썹이랑 눈이 가까워서 이렇게 답답한 경우에 쌍꺼풀이 내려앉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쌍꺼풀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피부를 절제하게 되면 두꺼운 피부가 얹혀서 나이 드신 분과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젊은 분의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의 케이스고, 이쪽은 노화된 부분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눈매교정술을 포함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할 때 처짐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처짐을 개선하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눈썹 밑에서 간단하게 거상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처짐을 눈에서 쌍꺼풀을 두껍게 만들거나 이 얇은 피부를 많이 잘라내거나 하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술은 각 개인의 수술적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색하지 않은 수술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동양인의 한국 사람의 눈을 쌍꺼풀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할 때는 이렇게 서양인의 해부학적인 모양으로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색해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눈에 있어서 이렇게 개선을 시켜드리는 게 많이 이렇게 개선은 됐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큰 눈, 좀 더 시원한 눈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쌍꺼풀이 두껍다고 눈이 시원한 게 아니고, 트임을 과도하게 했을 때 눈이 더 시원해지는 효과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어색한 게 많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이 작은 경우에 수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과도한 수술들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